네, 원조 마계도시 출신인 나와인영은 고딩 때까진 열심히 공부해서 무난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곧바로 반수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막상 성인이 되고 학교 생활을 하니까 반수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클럽, 음악, 술자리 같은 유혹거리들이 그냥 눈앞에 대기 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약간 거리가 있는 야물딱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랑 같이 홍대에 있는 핸즈클럽을 찾았는데 거기서 한 래퍼의 공연을 보고 바로 뻑 갔다 합니다. 그 래퍼의 정체는 바로 네, 구라고요. 제네더질라가 야만꾼 파티를 하고 있었다 해요.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남영은 방구석에서 취미로 비트 찍먹하는 수준이었지 래퍼가 되는 데엔 관심도 없었대요. 하지만 그날 본 제네 형님의 공연에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뭐 그렇다고 바로 래퍼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1년 정도 편하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휴학을 때렸는데 마음처럼 놀 수만은 없었대요. 왜냐면 그 전에 친구랑 각 잡고 비트 찍는다는 명분으로 작업실까지 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은 한동안 친구랑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비트만 오지게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고 작업을 시작한 지 한 2년쯤 지나서 비트에 본인 목소리로 멜로디를 입혀보기도 하고 가사도 직접 써보기 시작하면서 점차 비트메이커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던 그였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랩이란 것에 입문한 이 형님은 음악 안에서만큼은 항상 젊고 싶다는 뜻으로 랩네임을 나우와인영으로 짓고 사클 계정의 작업물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씬에 다다라선 프로듀서 수도와 합작 앨범 스카페이스를 발표하죠. 주스월드와 릴핍을 비롯한 2010년대 후반에 주목받은 이들의 영향이 느껴지는 음악을 선보인 남영은 앨범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과 그로부터 치유돼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수준 미달 래퍼들을 무차별 저격하는 라인들도 섞어주며 자신의 등장을 알렸어요. 근데 이런 가사들이 갖는 장단점이 있죠. 본인이 쏜 화살이 관역으로 정확히 날아가면 설득력이 생기지만 그게 부메랑처럼 날아오면 독이 된다고요. 뭐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건 남영의 디스라인이 후자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구체하지 못한 평면적인 가사, 감상을 해치는 무분별한 한영혼용,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랩보컬 퍼포먼스는 리스너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을 형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작업물들의 기조도 큰 틀에선 비슷했어요. 수도와의 두 번째 합작 앨범 어웨이큰, 그리고 래퍼 릴과비 참여의 3인 체제로 발표한 네온 라이프스 매러에서 어느 정도의 변주를 주면서 나름의 스타일 변신과 퀄리티 개선을 도모했지만 인상적인 순간을 남기기엔 다소 무난한 결과에 그쳤죠. 때문에 이 형님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해요.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건가 싶은 자기 의심을요. 그래서 나중엔 진지하게 커리어를 접을까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 하죠. 근데 이왕 접을 거 마지막으로 앨범 딱 하나만 더 내보고 미련 없이 접자고 결심합니다. 이대로 끝내기에 너무 아쉬움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국내외 트렌드니 씬의 동향이니 그런 것들은 모두 시야에서 걷어두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해보자는 마인드로 어릴 때 뭘 보고 자라면서 뭘 좋아했는지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타임라인을 쭉 그려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과거를 천천히 들춰보다 나온 결론이 2000년대 후반 당시 전국 모든 급식들의 마음을 섭렵한 빅뱅으로 가야겠다는 거였죠.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 빅뱅의 음악에서 힌트를 얻은 남영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요. 그렇게 다시 한번 수도와 작업실로 들어가 곡 작업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현재가 아닌 빅뱅 음악에 열광했던 그때로 회귀시킵니다. 자신의 진짜 음악적 뿌리가 있는 바로 그 시절로요. 그렇게 남영은 1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침내 결과물을 완성시켰고 그 결과물은 나와임영이란 이름을 재탄생시켰다 봐도 될 만큼 그 이름과 자신의 이미지에 정확히 부합했죠. 왜 안 하지? 다 그런 거 듣고 자랐으면서 비슷하게. 근데 왜 20살 되자마자 갑자기 흑인으로 피를 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라 하지가 약간 생각
이렇게 들어갔고 뻔한 작전은 응송내 카피를 할 거라면 제대로 해 여기 미쳤어 패무의 팬 바이럴 마케팅은 지루해 Bad bitch 나만 쳐 그래 기억이 나 거기서 나는 말을 못 뱉던 킥 이제 난 무대 위에 서고 있어 코헐 간지로 머리 때려 Baby 빨리 모두 숨을 때려 가져가만해 원하는 그대로 오늘은 my purse get fatter 새로운 내 비디오를 찍어 배경은 압구정을 띄워 방황하는 이 젊은 공기 남영은 자신의 시선을 국힙 근본인 홍대가 아닌 그로부터 오지게 떨어져 있는 압구정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선택을 내린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때는 바야흐로 24시즌. 그는 압구정 일대의 클럽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던 와중 자신의 상과 너무나 다른 이곳에 강한 열망을 느꼈다 해요. 세련됨과 럭셔리함으로 가득 차 있는, 동시에 시간이 되면 각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런 압구정의 라이프 스타일과 분위기에 단번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앨범의 공간을 압구정으로 설정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앨범의 사운드와 비주얼 그리고 배경적인 맥락까지 포함해 남영이란 아티스트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빅뱅 초창기를 떠올리게 하는 클럽 튠에 하이퍼팝 작법을 살포시 얹은 프로덕션은 세련됨과 로우함의 경기 어딘가에 위치하며 청각적으로 선명한 쾌감을 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대 압구정 클럽에서 흘러나오던 EDM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임영의 랩과 가사도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이미지와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죠. 이 밖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롤리팝 뮤비를 레퍼런스 삼은 뮤비, 그 안에 담긴 패션과 소품들, 사치스러움과 세련됨을 표방한 앨범 아트워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음악과 하나로 녹아들며 앨범의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영의 결실을 알아본 이들이 당사자의 귓구녕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 그에게 직접 컨택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그냥 어느 날 민식이 형이 작업실에서 뮤직비디오를 하나 틀었는데 딴 따단 따단 이러고 뮤비가 되게 신선한 거예요.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데요? 이러니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남영의 포텐셜을 확인한 CK는 인스타로 선 샤라웃을 날리고 아예 리믹스 버전인 아에 참여하면서 남영을 제대로 붐업시켜줬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CK와 남영이 함께 다닌다는 목격담이 시작하더니 나중엔 KC의 힙플페 무대에서 남영이 그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쯤 되자 힙합 팬들도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얘 곧 KC 가겠구나 하고요. 네,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남영의 KC 합류 오피셜이 발표됐고 그렇게 그는 음악을 때려치기 일보 직전의 래퍼에서 불과 2년 만에 현재 힙합씬 내 가장 핫한 레이블로 입성하게 됩니다. 촌스러운 새끼들이 많아 look around 슛대 없는 병신들이 넘쳐나니까 Fuck boys들 노래 퀘스천 주지 마 물론 잘 나가는 배의 선언이 됐다 해서 그걸로 끝은 아니죠. 이제 막 KC랑 간판이 생겼을 뿐 결국 증명은 본인의 몫인데다 아직 남영의 디스코그래피는 채운 것보다 채워가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님은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싱글 아이폰을 발매하고 KC 컴필에도 참여하면서 예열을 했고 그렇게 출격 준비를 마친 25시즌 10월 그는 토끼동상 3부작의 종착지 럭셔리 테이블을 발표합니다. 솔직할 때 가장 럭셔리하다 라는 기조 아래 세워진 본작엔 남영의 세계관 속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의심했던 이들을 향해 현재의 위치를 보란듯이 과시하는 동시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허스를 조지겠다는 각오와 열의를 드러냈죠. 그리고 이를 풀어내는 남영의 퍼포먼스는 트랙마다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푸썸 스웨곤 같은 트랙들로 한 번씩 분위기를 환기하며 전체 청취에서 큰 이물감을 남기지 않게 했어요. 또 평균적인 트랙 길이가 2분 내외여서 피로감이 크지 않기도 했고요. 한편 이번에도 파트너는 커리어 초반부터 함께해온 수도였는데 그는 EDM과 하이퍼팝을 결합한 프로덕션을 선보이며 진한 작업물과 비슷한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남영의 색깔 굳히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작과 흡사한 구조로 인해 기시감이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죠. 퀄리티 자체는 준수했지만서도요. 이처럼 앨범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했다 보니 남영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첫 정규작은 장르 팬들 사이에서 기대보다 큰 화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발매된 비프리의 푸덤의 3와 시스템 서울의 SS팝2가 작품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남영이 25시즌을 약간의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듯 싶었죠. 그런데 시즌이 종료되기 한 달 전 남영은 최후의 한 발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바로 KC의 네 번째 컴필 앨범 KC3에서 말이죠.
관심이 없지 난 한번 put you는 kinda keep going 교환 chain Yeah I'm the rapper 동시에 등장 swagger 답답한 맘을 해소 cause I'm 심리 professor 이번 앨범의 주인공은 단연 남영이었어요. 개인 작업물에서도 그의 앳되고 프레시한 목소리 톤은 단번에 귀를 사로잡았는데 여럿이 엮이는 단체곡에서 그 목소리가 틈을 비집고 튀어나오니까 확실히 그의 존재감이 다른 이들보다 선명했죠. 예를 들어 코케인 캐슬처럼 두터운 베이스라인이 깔린 트랙에선 무게감 있는 사운드와 대비되는 밝고 가벼운 톤으로 악동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가 하면 캔디 크러쉬와 같이 팝적인 색채가 짙은 트랙에선 사운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목소리가 마치 아이돌 멤버가 뱉는 것 같다는 영한 기운을 뿜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솔로곡 콜록콜록의 경우 곡의 러닝타임이 짧은 게 아쉽다 느껴질 만큼 앨범 전체를 통틀어 본인의 가장 응집력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카르마 컬렉터에서 뭐 김하온이랑 원투펀치로다가 앨범 내 베스트 트랙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남영은 곡의 분위기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디에 놓이든 개성이자 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왜 유독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사실은 남영의 커리어가 지금부터란 겁니다. 물론 아직까진 장단점이 동시에 노출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가 신인이란 정과 그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단 걸 생각하면 큰 걸림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그에겐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것이 이미 있으니까요. 압구정이란 공간을 기반으로 2010년대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 그 음악과 어울리는 비주얼적 요소들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방법 등등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남영은 저점인 것 같고 앞으로의 그가 보여줄 것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새로운 걸 들고 올지를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